명절 연휴 끝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 문자노 걱정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명과 13명이었지요. 감소세라고 봐도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요.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해 보겠습니다.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부산의 코로나19 환자가 10명대 초반이었는데 여기 좀 줄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주말에 검사 건수가 적어서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증가세는 아닌 거로는 여겨지긴 하는데요. 예. 아직 감소세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 연휴 보통 지나면 한 1, 2주 정도로 봐야 되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거리두기가 완화된 단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휴일 검사 수도 적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일일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될지 감소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전에 0.78에서 0.9로 약간 또 증가했고, 감염 경로 불명수도 여전히 15명 이상이 되고 한 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은 안 넘어서 감염 지수가 확 늘진 않겠다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안전 문자를 보니까 목욕탕 이용자를 찾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목욕탕에서 감염이 이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 코로나19 감염이 전파가 잘 되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우리 3밀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밀폐되고 밀집되고 밀접한 환경이면 아주 위험한데, 이제 한번 목욕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환기가 잘 되기가 힘들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환기가 안 되면 심지어는 비말 전파가 아니라서 2m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전염시킬 수 있는 공기 전파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욕장이나 또 사우나실 안에 들어가시면 더구나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런 환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설명절 전에 이제 부산에 세 곳에 이제 목욕탕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중에서도 타업종에 비해서 이제 목욕탕 관련해서는 좀 강화된 수칙을 계속 지속하게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예. 혹시 청취자분 중에서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힘내시고, 특히 이제 탈의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은 좀 이렇게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쪽은 환기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좀 챙겨주시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에서만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외부로는 일단 빠져나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출퇴근하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이제 보통 우리말로 하면 동일 집단 격리라고 하는데요. 이 동일 집단이라는 게 결국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동일 집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누가 노출이 돼서 잠복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감염이 안 됐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고 해도 잠복기 이후에 또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복 기간 2주 동안은 이렇게 격리하면서 검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격리 중에서 외부로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보통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감염 관리 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격리 중인 분들도 우리 교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매일 병원에 와서 체크를 하고 또 상주하면서 지도도 하거든요. 예. 근데 아마 방금 이제 외부로 퍼지지 않느냐는 걱정을 최근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해동병원에서 퇴원한 분 중에서 확진이 된 분들이 있어서 이거 밖으로 나간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데, 사실 이분도 사실은 격리 전에 퇴원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벌써 이런 감염돼서 나간 분들을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 통해서
신속하게 이전에 입원했던 분들 그리고 머물렀던 분들을 찾아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도 쪽은 상당히 조금 조용한 감염이 진행이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영도에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조금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예.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가셔서 검사를 하시면 되고 증상이 없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으시면 이제 영도면 제일 가까운 데가 부산역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있으니까 그쪽에 예. 가셔서 무료로 검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산 상황은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대더라고요. 네. 이러면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난주에 아마 하루에 500명, 600명 할 때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요. 예. 다행히 한 주 지나면서는 다시 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좀 더 이번 한 주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조금 이번 주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게 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킬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부산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93.9%가 접종에 동의한다. 근데 저는 이게 동의하는 사람들만 놓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예.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만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한 일주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바꾸셔도 본인이 그 바꾸는 즉시 접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1월 이후로 다시 잡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늦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아마 전 국민 대상이고 백신의 수급이 도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부산의 우선 접종 대상자분이 93.9%면 좀 높게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 주위에도 괜한 불안으로 좀 접종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던데 예. 최근에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수 교수팀이 전국 설문조사를 하니까 70% 정도가 접종을 원하는데 30%가 원하지 않거나 연기하기 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우선 접종 대상자니까 대부분이 이제 요양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코로나 치료하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일반인 분들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고 예. 특히 이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상자 통보를 받으시면 꼭 신속하게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교수님 근데 이제 말씀 중에 네. 목욕탕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들어와서 네네네. 탕 안에서도 마스크 쓰신 분이 많이 계시던데 마스크가 물에 네. 젖어도 효과가 있는지요 하고 물어보셨네. 물에 젖게 되면은 특수 재질이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마스크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물 안에서 다시 피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점막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지 않는 거에 비하면은 나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마스크를 비닐팩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두었다가 샤워 끝나고 나면 마스크를 하시고 따뜻한 탕에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 쓰고 계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한데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특히 환기가 안 되는 탕 안에 들어가서 욕장 안에 들어갔을 때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아까 이제 다시 백신 얘기로 돌아가면 조금 네네. 불안해서 이게 확실하게 검증이 되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맞지 않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집단 면역 네네. 형성하려면은 예. 자기 순서가 되면 맞는 게 좋다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집단 면역 70% 달성하려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몇 % 정도가 접종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시간 얼마나 걸리고 해?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우리가 집단 면역 70%라기보다는 우리 전체 인구에서 한 60에서 70%가 접종이 이루어지면 예.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 집단 면역이 뭐냐면은 감염된 한 분이 있다면은 이 주위에 70% 접종이 돼 있으면 접종 안 한 분들이 이 접종한 분들이 차단벽이 돼가지고 접종 안 하신 분들을 감염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소아와 임신부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접종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럼 이분들이 감염 안 되게 우리가 보호를 하려면 나머지 인구층에서 가능한 접종을 해야 되는데 60-70% 접종률이 이르기 위해서는 나머지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돼야 전 국민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11월 말에 이런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청취자 여러분 대상자 통보가 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접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조금 늦어졌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한 번쯤 관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뭐 미국 보니까 항체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리고 뭐 무난하다. 부작용도 많이 없다. 이런 보고가 나오니까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좀 특권이 주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먼저 맞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큰 안전성의 문제도 없고 지금 효과도 이스라엘이나 또 영국 그리고 일부 미국에서도 지금 물론 백신과 마스크 착용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효과가 이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백신의 종류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말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신속하게 접종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